안녕하세요.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전수조사 현장 조사 관련해서 이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은 9월 달에 한번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현장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만 압축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교육 시간을 짧게 할 예정이니까 조금 그 짧은 내용이라도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침서 간략히 보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데이터 입력하는지에 대해서 화면 공유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조사의 경우에는 일단은 대상은 크게 한 5가지가 됩니다. 먼저 전화번호가 틀린 경우, 저희가 전화 연락을 진행했을 때 이제 전화번호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방문을 해서 이제 방문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애초에 없었던 경우도 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화를 10회 이상 최대 20번까지 걸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방문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문자만 발송하였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전국 18,000여 개 여행업체 중에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무실 전화번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로부터 받은 휴대폰 전화번호가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막 조사 협조 요청을 할 경우에는 이제 조금 예상치 못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휴대폰 번호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독려만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신 분도 일부 계시지만 응답을 안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뭐 스팸 문자 정도로 이해를 하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사업체로 직접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방문 조사를 희망하셨던 분들, 극히 드문 경우긴 한데 전화 통역 과정에서 이제 방문을 해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10표본 미만입니다. 방문조사의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조사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 자리에서 종이로 설문을 받고 15분, 20분 걸려서 응답을 받아오는 게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또한 비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방문을 왜 하는 것이냐? 방문을 했을 때는 저희가 전화 연결로 확인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먼저 영업 유무를 확인할 겁니다.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예 폐업을 했는지 아니면 해당 주소지에 해당 사업체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영업 중인 경우에 한해서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해서 이제 기존에 전화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 링크를 보내주고 조사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희가 사람을 전화 대신에 만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방문을 해서 20분, 30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같이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절대 이번 이제 방문 조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방문 대상 업체 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방문 조사는 조사원 한 분당 약 20개 이하로 업체를 배정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제 조사원 수가 다르고 그리고 그에 따른 편차가 상당히 큰 편인데요. 이제 좀 적은 분들도 계시고 좀 많은 분들은 20개 가까이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른 편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거주 지역과 그리고 신청서 작성할 때 희망 지역을 받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물론 울릉도 같은데 저희가 경북에서 희망한다라고 했다고 해서 울릉도를 배정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웬만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이제 타지에 계신 분들은 좀 최대한 배제하고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정과 관련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Q&A를 통해서 이제 대상 지역 관련된 의견을 먼저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조사원 몇 분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원하는 지역을 달라라고 생각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서울 나는 종로를 달라. 나는 광화문 주변을 주면 좋겠다. 마포를 달라. 저희가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려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까지 다 받다 보면은 절대 조사원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던 분들한테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을 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지역, 도 지역 안에서는 거의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에서
그래도 너무 경기 북부, 경기 남부로 그렇게 떨어지면은 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저희가 배려를 해서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원분들이 다 만족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감수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해당 지역, 내가 맡은 지역이 마음에 안 드니 바꿔달라.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아예 그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희망 지역이 아닌 곳을 배정하거나 아니면은 전혀 생뚱맞은 곳을 배정한 경우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백령도를 배정했다. 뭐 섬 지역이라서 배를 타고 2시간 이상 가야 하는 데가 배정되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재고해서 수정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개개인의 특성까지 다 고려해서 배정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꼭 양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뭐 전화로 이거 바꿔달라, 나는 지역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전화는 사실 하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방문조사 업무는 사실 조사원 업무 중에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전체 업무 기간 중에는 전화조사 기간이 길었지만 사실 전화조사는 어디까지나 조금 연습이나 아니면은 좀 업무 내용을 익히는 과정에 불과하고 방문이 주된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 지급수수료가 전화 몇 통하고 지급수수료 저희가 드리는 돈을 다 받는다면 너무 좋은 그리고 이제 너무 쉽게 돈을 받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문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방문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모집 공고를 냈을 때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최종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지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위탁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이해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방문조사 진행 절차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조사 준비물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방문 대상 리스트,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명함이 어디에 있냐? 저희가 지난주에 우편으로 명함을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월, 화요일 중에 받으실 텐데 간혹 우편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주소지가 틀려서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재발송을 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함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명함 없이 진행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명함이 혹시나 방문했을 때 저희가 이런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응답자가 믿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한 건데 명함은 이제 혹시나 수령을 못 하신다면 없이 그냥 진행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공문과 조사표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 공문과 조사표는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지침서의 마지막에 공문과 조사표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하단에 조사표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는 한 장짜리 여행업협회 공문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느 정도 출력을 해서 가져다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조사표를 현장에서 보여주고 거기서 응답을 받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응답자분 중에는 전화할 때도 그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문항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다. 뭐 조사표를 보여달라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출력해서 가져다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문도 넉넉하게 몇 부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제 업체에서 요청할 경우 공문 보여달라, 공문 하나 주고 가라 라고 할 경우에는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상 업체 확인하고 내가 방문할 이제 장소와 업체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한 특이사항 같은 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별도로 기록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현장 방문을 진행을 합니다. 현장 방문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하고요. 방문 날짜는 10월 5, 6, 7, 8, 4일 중에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월화수목 중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급한 일정일 수도 있는데요. 월요일 오전 중에 가능하면은 교육을 이수하시고 그리고 월요일 오후부터 뭐 늦어도 화요일부터는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방문 후에는 여행업체 입구 및 간편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가 미확인되는 경우, 해당 주소지에 업체가 없는 경우 해당 주소지 건물 외관을 촬영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당 주소지에 이제 해당 주소지에 업체가 지금 입점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영업 중인 경우에는 조사 독려를 진행해 주시고 대표자분 및 직원을 만날 경우에는 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이메일을 수집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나 직원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체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주소지에 방문했는데 사무실을 찾을 수 없거나 문이 닫혀 있거나 휴업 중이나 아니면 폐업 중인 걸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먼저 주변 상가에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에 여기에 무슨 여행사가 입점해 있지 않나요? 저기 지금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여기 제가 무슨 여행사 여기 있다 해서 왔는데 못 찾고 있는데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지난달에 폐업하고 나갔어요. 작년에 없어졌어요. 이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방문 과정에서 또 간판이나 아니면은 여행업체 앞에 명함 꽂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추가로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반드시 현장조사에서 메뉴에 들어가셔서 진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 오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PC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받아오셨다면은 당일 내에 반드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발송을 해 주셔야 하고 사진 업로드 그리고 방문 기록도 남겨주셔야 합니다. 방문했을 때 바로 이걸 할 수 없냐라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경우에 사실 저희가 휴대폰으로 그리고 인터넷이 되는 태블릿 PC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 교육 때도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화면이 깨지거나 오류가 생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PC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PC로 진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는 휴대폰으로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진행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휴대폰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오류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화면이 깨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도 어떻게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설정의 문제지 저희가 시스템에서 어떻게 수정을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사원 사이트 이용은 간단히 설명드리고 화면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kata.gallup.co.kr로 들어가셔서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그인 이후에는 자 여기 보시면 현장조사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 없었거든요. 자 이제 현장조사로 들어가시면 전화 컨택과 비슷한 내용으로 리스트가 쭉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전화 컨택에 있던 리스트와는 분명 다릅니다. 이제 저희가 5일부터 진행해 주셔야 하는 거는 현장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만 진행을 해주셔야지 계속 이제 전화 컨택에 있는 리스트를 건드린다거나 아니면은 조사 진행에 들어가셔서 진행률을 확인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차피 기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조사에서만 이제 진행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혹시나 진행 과정에서 전화번호를 추가로 확보해서 전화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현장 조사에다가 기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남겨주시고 대신 컨택 특이사항에다가만 전화번호를 추가로 확보해서 전화로 진행했다라는 내용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리스트 세부 정보는 클릭하시면 볼 수 있고요. 업체명, 주소 확인하시면 되고 비고사항도 확인해 주십시오. 비고사항은 1차 전화조사에서 이제 어떤 업체였는지 전화를 받지 않은 업체인지 아니면은 문자 메시지만 발송한 업체인지 등의 정보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고사항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전화번호로 연락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스트에 있는 전화번호로는 연락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휴대폰 번호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의 경우에는 받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미 9월 달에 20번 이상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은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하실 필요가 없고 특히나 전화번호 틀림의 경우에는 이미 전화번호가 틀린 업체인데 전화해봤자 욕만 먹습니다.
내가 그때 아니라고 했는데 왜 계속 귀찮게 전화하냐 이런 소리밖에 안 듣기 때문에 전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주소지로 가서 사진 촬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문자 메시지만 발송하였음이라는 내용과 함께 휴대폰 번호가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휴대폰 번호로는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번호는 개인정보라고 판단해서 응답자분이 되게 불쾌하거나 아니면 조사 이제 진행 과정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휴대폰 번호로는 절대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반드시 휴대폰 번호는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방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방문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외의 정보는 동일합니다. 컨택하고 나서 기록 남겨주시면 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에서 1, 2 되어 있는데 첨부 파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사진만 올리시면 됩니다. 반드시 사진 찍어서 휴대폰으로 찍어 오시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없습니다. 사진은 반드시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거는 조사 성공 유무와 관계없이 사진 촬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문 조사 진행하시고 나서 사진 촬영하고 그리고 방문 후에 집에 오셔서 정보를 기입하고 저장까지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자, 전체적인 조사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한 15분 정도 설명드렸는데 한 10분 정도만 화면 보면서 제가 예시로 몇 개 보여드리고 조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로그인 화면입니다. 로그인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요. 여기에 공지사항, 뭐 서류 제출 다 있고 현장 조사란 메뉴가 생겼습니다. 전화 컨택과 뭐 조사 진행에 들어가셔도 뭐 정보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전화 컨택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현장 조사로 들어가시면 이제 조사원님들은 대부분 미진행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리스트가 많게는 뭐 한 20개까지, 적은 분들은 이제 10개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리스트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진행이라고 나와 있는 건 제가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으로 되어 있고 조사원님들이 배정받는 것은 전부 미진행 상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부 진행이라는 메뉴가 나오더라도 이건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진행으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조사원님이 다시 다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한번 제가 아무거나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클릭해서 보기 전에 먼저 제가 방문해야 할 주소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주소를 어디에 기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주소를 기록하는 과정은 뭐 이거를 종이에다가 어디다 작성을 하셔도 관계없고요. 주소랑 업체명, 전화번호 정도, 전화번호도 필요 없습니다. 굳이 주소랑 업체명 정도만 종이에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복사를 해서 뭐 엑셀 같은 데 붙여서 정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조사원님이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어떻게 하시라라고 지침을 정확히 안 드리겠습니다. 조사원님이 편하신 방법으로 주소와 업체명 그리고 아이디 정도는 이제 종이에 작성을 하셔서 들고 다니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소지를 한번 쭉 파악을 합니다. 대전, 동구, 대덕구, 뭐 그리고 대덕구, 공주, 당진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오늘은 동구와 대덕구를 가야겠다. 그러면은 대덕구에 해당하는 2개를 오늘 오전에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소까지 확인한 다음에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업체 세부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구관광여행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던 업체입니다. 해당 전화번호가 있지만 전화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소로 방문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방문 이후에 기록 남기는 것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받아오시면은 응답 거부라고 된 거 풀고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한번 휴대폰 번호를 받아왔다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받아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사 골뱅이 뭐 네이버다라고 해서 받아왔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지금 보내기 발송 메뉴가 안 뜨는 건 당연히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조사 협조 이메일 모바일로 다 해주기로 하셨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화면 공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거 한 1분 정도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전체 공유하고 대국 관광 여행사를 만약에 방문한다라고 할 경우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세부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주소만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고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받아오셔서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자, 넘겨주시고 그리고 조사 네이버닷컴 하시고 대고 지금 전송이 안 뜨는 거는 컨택 기록을 남기고 저장을 안 했기 때문이죠. 이분은 이메일 모바일 다 해달라고 했다. 대표님 만나서 협조 구함 하고 대표자 성명 또 알고 봤더니 바뀌었더라. 뭐 김재욱이었다. 자, 이러고 그리고 대국 관광 여행사가 아니라 그냥 대국 여행사였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 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주소도 변경됐다라고 하면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런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자, 저장하고 나면은 발송 버튼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발송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이 업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진행 중이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다면은 목요일쯤에 한 번쯤 확인 전화 하셔서 이제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혹시 응답하셨나요? 다시 한번 확인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응답이 안 되었다, 빨리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제가 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록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록수 여행사 여기는 번호가 틀렸다라고 해서 갔더니 전화번호를 이제 추가로 확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분은 뭐 이제 이메일이나 문자로 하기 싫다. 나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응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설득을 해야죠. 선생님 이 자리에서 바로 하실 수는 없고 저희가 코로나 위험 때문에 그러면은 내일 오전쯤에 전화를 드리고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 휴대폰으로 전화 주세요. 휴대폰 번호를 그럼 받으셔야겠죠. 010-1234-1234 받았고, 자, 그리고 비고사항에다가 지금 틀린 번호 되어 있었는데 요것도 새로 받습니다. 전화번호 바뀐 거 뭐 새로 받았다. 그럼 비고 바꿔도 됩니다. 휴대전화로 8월 6일 오전 10시에 통화하기로 함. 그리고 이분은 전화로 조사를 요청한 분입니다. 자, 전화로 요청했다. 전화 통화하기로 함 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하면은 어떻게 되냐? 바로 조사 진행해서 조사 시작 메뉴가 나옵니다. 저희가 전화 컨택해서 했을 때는 전화 협조하고 나면 조사 진행으로 가야지 이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현장 조사에서는 바로 조사 시작 화면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조사 시작해서 다음날 오전 10시에 조사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오리엔탈 항공여행사 봤더니 휴대폰 번호가 있고 그리고 문자만 발송하였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휴대폰 번호로 절대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하시면은 괜히 클레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화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로 확인차 방문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진 올리는 것은 그냥 파일 선택해서 여기 바탕화면이나 뭐 어디 폴더에서 사진을 선택해서 뭐 이제 열기 하시거나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사진은 첨부하시면 되고요. 자, 컨택 기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조사 협조 이메일이나 모바일 이메일 전화조사 동일하고요. 방문조사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 응답자가 자기는 전화도 싫고 나는 방문으로만 하겠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다 해도 뭐 나는 상관없고 방문으로 반드시 하겠다. 아니면 종이를 주고 가라. 내가 응답해 놓겠다. 라고까지 하는 경우에는 방문조사 진행을 하신 다음에 집에 오셔서 기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방문조사하고 저장해 주시면 자, 방문조사 했기 때문에 조사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종이로 받아오셔서 조사원님이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응답 거부는 사람을 만났는데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응답 거부겠죠. 그리고 부재는 상당히 많습니다. 부재의 경우는 문이 닫혀 있는 경우, 그리고 문은 열려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 모두 다 부재입니다. 사실 문이 열려 있고 잠깐 자리를 비운 걸로 보인다면은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좋긴 합니다만, 그런데 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전체 조사 기간이 4일밖에 없다 보니 뭐 이제 그 불이 켜져 있는데 문이 잠겨 있는 경우 다음날, 다다음날 다시 방문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반드시 2회, 3회 이상 방문하라라고 요청을 드리진 않습니다. 한 번만 방문하시고 나서 이제 영업 중인 것으로 보이나 사람이 없음 이렇게 하고 사진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진 업로드하는 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주소 틀림, 해당 주소지에서 그 업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주소 틀림이고요. 폐업, 휴업의 경우에는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제 물었더니 뭐 전화번호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간판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했더니 폐업했다라고 하더라. 그리고 전화했더니 휴업했다고 하더라. 아니면은 옆에 가게에 물었더니 지난달에 폐업하고 문 닫았다고 하더라. 이런 경우들을 컨택 기록에 남겨주셔야 하고요. 그 외에 조금 이 안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타라고 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남긴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꼭 남겨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 다 진행으로 완료가 되고 컨택 기록이 다 뜨겠죠. 컨택 기록이 다 남아야지만 조사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제 그때 문의도 많이 주셨는데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전화하셔서 요청은 하시되 이미 응답했어요 라는 경우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고 조사 종료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화 받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거나 뭐 문자 메시지만 발송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방문을 했더니 저 지난달에 이미 응답했어요 라는 경우 정말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 방문 대상을 선정한 것은 이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이분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에 접속해서 응답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시간 차이 때문에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달에 응답을 했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응답 받으실 필요 없이 기타에다가 사유에다가 지난달 뭐 문자로 응답하였다고 함, 이렇게 해서 기록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도 조사는 완료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컨택 기록을 이번 주 목요일까지 반드시 다 남겨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업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립니다.